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혹시 지난번, 오늘이 진짜 26일 두 번째 연수인데, 혹시 첫 번째 연수 때 들어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채팅으로 한번, 네. 아, 그리고 오늘 연수가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좀 진행을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채팅을 원활하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한 연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하다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액션을 부르는 것도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연수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수를 네. 이모티콘 엄지 좋네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화면 공유해서 몇 가지 전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업무가 쉬워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실전 가이드북. 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연수를 진행하게 된 거는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우연치 않은 좋은 기회에 책을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6명의 선생님께서 연수를 다니면서 그 선생님들이 시트를 활용하니까 이렇게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구나. 우리 퇴근 시간이 이렇게 좀 빨라지는구나라는 걸 느끼셨는데, 이거 우리만 알기엔 조금 아깝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를 알고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연수를 진행함에 앞서서 간단하게 책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6명의 선생님이 집필을 했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연수를 진행해 줄 선생님은 민동수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제가 네, 진행을 합니다. 아, 저는 네, 순회중학교 체육교사 박준택입니다. 네. 이따가 또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저희 책은 조금 이렇습니다. 포커스가 이 학사 일정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좀 구성을 해 보자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3 월에는 이런 것들의 업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알면 과제가 좀 더 좋아지고 쉬워지고 효율화할 수 있겠다. 뭐 6-7 월에는 수행 평가나 성적 관리, 12 월과 2 월에는 학사 마무리 때는 이런 것들을 알면 좋다. 이런 흐름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수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정작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 구글 시트가 좋다고는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고 함수나 이런 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어려움, 그런 문제 상황들을 담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어떤 컨셉으로 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지 말자. 우리가 원하는 그 필요한 부분에 딱 가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필요한 문제 상황에 맞춰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이게 책을 보다 보면 이론으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뭐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책과 함께 같이 실습해 볼 수 있는 실습 시트를 제공을 하고요. 여기 책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비틀리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입력하면 실습 시트가 나오고 책을 보면서 실습 시트를 하셔도 되고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 QR 코드를 입력해서 촬영을 하면은 짧은 영상이 나옵니다. 해설 강의가. 한 3 분에서 5분 정도.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기능도 배우고 조금 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고요. 저희의 컨셉은 "오늘 배워서 내일 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준비를 했는데요. 3 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또 길게 1년 정도 26 년이 이 구글 시트를 잘 배워서 좀 더 업무를 효율화하고 퇴근이 더 빨라지는 그런 1 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아 줄 선생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동수 선생님 나와 주세요. 네. 선생님들 제가 먼저 그러면 쪼끔 하고 있다가 민동수 선생님이 접속이 원활해지면 다시 넘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저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중학교 체육교사 박준택이고요. 성남 에듀테크 나눔교육연구회 위원으로 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의 주제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생기부를 작성하거나 점검할 때 되게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거를 좀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오늘은 간단한 설명과 그다음에 실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동안에는 선생님들은 하지 마시고 먼저 보시다가 그다음에 제가 실습 시간 드리면 그때 맞춰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좀 여기 인제 선생님들의 난이도 수준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처음 쉬운 거부터 점점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이 생기부를 작성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뭐 찾고 점검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때 어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이게 뭐냐면 진로 특기 사항을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진로 선생님께서 교과 계열 탐색 검사라고 이렇게 문장을 주셔서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표준화 진로 검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분을 지우고 표준화 진로 검사 그다음에 '아 나는 좀 일을 잘하니까 컨트롤 C 다시 여기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찾기를 통해서 빠르게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죠. 방법을 한번 볼게요. 컨트롤 F를 누르면 오른쪽에 요렇게 검색창이 나오고요. 옵션 더보기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꿀 거는 교과 계열 탐색 검사를 찾기에 넣고 바꾸는 거는 표준화 진로 검사. 이거를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면 한 번에 쭉 바뀌겠죠. 네. 모두 바꾸기.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생기부를 작성하고 나서 이 두 칸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 막 검사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눈 아프지 말고 작성을 한번 하고 나서 바로 뽑아서 검사를 하지 않고 그전에 시트에서 한번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컨트롤 F 눌러서 여기서 옵션 더보기를 누르고 두 칸 띄어쓰기가 있는지 한번 찾는 거죠. 두 칸 띄어쓰기 그리고 찾기. 그러면 지금 보면 요 학생과 또 찾기 누르면 이 학생이 지금 두 칸이 떨어져 있다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찾기와 공백을 찾아서 하는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 실습할 수 있는 시트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실습 들어와서 네. 컨트롤 F 눌러서 찾기로 들어오신 다음에 두 칸 띄어쓰기는 컨트롤 F 눌러서 옵션 더보기로 가시면 됩니다. 옵션 더보기. 그러면 타이머는 한 2분 정도 이건 간단하니까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고요. 네. 작성 완료되셨으면 완료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글자가 안 보인다는 게 어떤 글자가 안 보인다는 걸까요? 이청 선생님? 타이핑. 네. 공백을 찾을 때 찾기에서 스페이스 바를 두 개 누르면 스페이스 바를 두 개 누르면 여기에 공백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찾기를 누르면 그 해당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은 그 학생을 두 칸 띄어쓰기를 한 학생을 찾아서 여기다 입력하면 이 빨간색 칸이 초록색 칸으로 바뀌거든요. 그것까지 확인됐으면 완료라고 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이 딱 표시되지는 않고 그 셀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완료되셨고요. 그래서 생기부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내가 1 차로 먼저 두 칸 띄어쓰기를 한번 점검을 하고 제출을 하면은 내 거를 종이로 뽑았을 때 두 칸 띄어쓰기는 신경을 안 써도 이제 쪼끔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 볼게요. 아까 교과 계열 탐색 검사를 표준화 진로 검사로 바꾸는 거는 이미 해 봐서 인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 두 칸 띄어쓰기 한번 찾아볼게요. 두 칸 띄어쓰기. 찾기에서 스페이스바 두 개를 땅땅 눌러 주고 아래에 찾기를 눌러 주면 지금 남해준 학생과 또 한 명이 누굴까요? 네. 옹진성 학생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봤을 때 남해준, 봉진성 쳤을 때 초록색이 떴으면 잘 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한번 찾기, 바꾸기, 수정으로 생기부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문자열 합치기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어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의 과스틱을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나온 이름들은 가명입니다. 네. 진짜 학생들의 이름은 아니고요. 근데 작성을 하고 나니까 앞에다가 지금 중국이라는 이 글자를 문자열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중국을 하나 복사해서 요 앞에다가 복사 붙여 넣기, 복사 붙여 넣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죠. 왜냐면 뭐 5개 반이면 또 뭐 참고 하겠는데 막 11개 반이면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화면만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A열과 B열 사이에다가 열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게 B4와 C4 열을 합쳐 줄 건데 왼쪽에 11 개를 삽입해 주고요. 여기다가 함수식을 지금부터 넣어 줄 겁니다. 는 콘 좀 크게 보여 드릴게요. 는 콘케이트 네이트. 근데 저도 이거 콘케이트 네이트라는 함수를 다 뭐 알긴 알지만 다 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까지만 쳐도 콘케이트 네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범위예요. 범위는 우리가 이 C4부터 D4를 같이 묶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C4를 클릭해 주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D4를 눌러 주면 이렇게 묶이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닫아 줍니다. 그러면은 엔터를 눌러 주면 짜르륵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보면 네,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였으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서 붙여 넣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이 concatenate라는 함수 하나 이 기능을 알면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중국 괄호 다음에 평소 존경하는 요 사이에 공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볼게요. 지금은 concatenate 하고 나서 바로 범위를 갖지만 이번에는 C4를 하고 컴마 눌러주고 따옴표 이거는 이제 데이터 값이다라는 표시인데요. 요 사이에다가 공백을 넣어줍니다. 공백. 그 다음에 콤마 우리가 아까 D4였죠. 얘를 눌러주면 이제는 지금 중국 다음에 띄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띄어쓰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컨케이트 문자열 합치고 그 사이에 띄어서 자연스럽게 쫙 합쳐줘. 이렇게 하면은 이 업무가 한 1, 2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30분 정도 걸렸을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방금 한 것처럼 1번에서 문자열 합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거 좀 잘하신 분들은 2번 어, 행동 발달 특 행발을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적어 놨는데 이거를 종합에다가 한 번에 같이 묶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단, 이 문장이 3개가 있잖아요. 3개마다 공백이 생기게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제 1번을 하되 잘하시는 분들은 과제 2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신 분들은 또 아까처럼 완료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어려운 부분은 바로바로 또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화면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 김명자 선생님 벌써 2번까지 완료하셨나요? 실습 2번까지? 와, 굉장히 실력자시네요. 예, 박종화 선생님도 완료하셨고요. 네, 황 선생님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김아름 선생님도. 그러면 네. 더 시간을 못 드리고 바로 좀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비열 앞에다가 뭘 해야 되죠? 네. 열을 삽입해야 되죠.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함수식에다가 concatenate, concatenate 해 주고 여기다가 범위 잡아 주면 끝이다. 네. 요거 뭐 너무 쉬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에 이게 완성이 안 됐다면 셀의 끝에 오른쪽 상단에 잡고 쭉 내리면 이렇게 복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2 번이 쪼끔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concatenate로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왜냐면 배운 게 concatenate밖에 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여기다 숨겨 놨는데요. 조인 함수를 쓰면 쪼끔 더 편해요. 조인 함수는 조인하고 가운데 구분자, 뭘로 구분하겠다. 범위들을 요 내용인데요. 한번 해 볼게요. 는 하고 조인. 조인은 저에게 너무 익숙한 영어죠. 콤마를 넣어 주고 쌍따옴표를 넣어 주고 공백을 넣어 달라 표시를 줄 거예요. 그다음에 구분자죠 이게. 그다음에 범위 이렇게 잡아 주고 괄호를 닫아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concatenate로 할 때보다 훨씬 편하게 두 번째 어렵다고요? 네네. 방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화면 봐 주세요. 는 하고 join 해 주시고 쌍따옴표 넣어서 공백을 가운데 넣어 줄 거예요. 스페이스바 쌍따옴표. 문장마다 공백을 하나씩 넣겠다는 얘기예요. 콤마 잡아 주고 그다음에 범위를 잡아 주고 가로를 닫아 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행발을 할 때 아이들마다 특성을 하나 둘 셋 잡아 주고 여기다가 하나발을 몰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 칸 띄어쓰기는 절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겁니다. 네. 쪼끔 내용이 빨랐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어 이런 거예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생기부를 좀 작성할 건데요. 선생님들 과세특이나 행발 어떻게 작성 보통 많이 하시나요? 생기부 작성을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 계실 거예요. 한 명 한 명 직접 공들여서 직접 정말 다 쓰시는 분들. 너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제일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너무 좀 힘들다. 1 번부터 만약에 11 번까지 넘으면 한 명 한 명 쓰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뭐 크게 3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명령표를 딱 넣고 그냥 "과세특 작성해 줘." 딱 때려 넣으면 이거는 쪼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두 번째, 나에 해당되는 과목 또는 과제에 맞춰서 문구 20개 만들어 줘. 한 다음에 문구 쫙 만들어 주면 그거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붙여 넣는 방법. 뭐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인데 또 이것도 또 은근히 오래 걸린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세특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실습 시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인제 체육 교사다 보니까 저는 인제 이번에 탁구 수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과제에 맞게 그 데이터들을 시트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탁구 포핸드 공튀기 몇 개 했는지, 개수로 이번엔 했고, 백핸드 랠리 친구랑 주고받는 걸 몇 개 했는지, 그다음에 뭐 포핸드 스트로크 랠리 이거는 체크박스로 해서 15 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의 모든 어떤 과제의 기록을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해 놨어요. 근데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이 포핸드 스트로크 랠리 자세가 저는 평가였는데 아이들을 이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렇게 드롭 다운으로 좀 평가를 줬는데 이렇게만 하면 쪼끔 평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 기준을 요 안에다가 좀 넣어 놨어요. 요렇게. 매우 우수는 어떤 거고 보통은 어떤 거고 미흡은 어떤 거다. 네. 그리고 탁구 동작 영상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또 수업 태도를 실질적으로 쪼끔 잘한 친구들은 더 써 주기도 하고 노력한 부분을 더 써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볼게요. 이 학생들의 이름부터 실질적으로 수업 때 했던 데이터들을 쫙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기부를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생성형 AI로 가서
그걸 붙여 넣어 줄 거예요, 시트에 있던 데이터들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AI는 다 이해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프롬프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좀 가져와서 이거 한번 같이 붙여 넣어 볼게요. 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춰 체육 과세특을 작성해 줘." 네. 위에 첨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세특을 작성해 주고 여기 밑에 뭐 기준을 몇 가지 해 놨어요. 학생당 500자 작성해 줘. 종교 어미는 생기부 기재 요령에 맞게 뭐 음승체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좀 이것도 중요하죠. 학생마다 또 좀 다르게. 그리고 과제 활동과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나타나도록 그래서 좀 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고 나서 표로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되게 보기 좋게 작성해 주거든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습했던 과제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과세특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는 거죠. 예, 읽어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고요. 우리가 할 역할은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를 검토하고 쪼끔 맞춰서 수정을 한 다음에 재가공해서 활용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해 주는 거는 저는 이게 좀 좋더라고요. "생기부 기재 요령에 맞게 점검 및 보완해 줘." 한 번 더. 예를 들어 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오타가 저도 얘를 잘 못 믿어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해서 그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보완을 했대요. 그러면 요렇게 나온 것들을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요것만 다시 복사해서 저의 생기부에 맞춰서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게 맞춰서 똑같이 드래그를 십자가 모양 잡고 드래그를 쭉 해 주면 해당 학생에 맞춰서 생기부가 한 번에 쫙 완성이 됩니다, 과세특이. 네. 비록 저는 체육이지만 이거 아이디어를 얻어서 선생님들이 각 교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습 시트를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제 거를 보시고 제미나이에 들어가셔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학생의 명렬표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데이터를 Shift 잡고 쭉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겁니다. 프롬프트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프롬프트.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표로 작성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 공유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실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한 4분 정도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되신 분들은 또 완료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프롬프트가 안 보이나요? 네. 프롬프트 여기 있거든요. 프롬프트가 여기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 한번 하면 이렇게 화 창이 켜집니다. 네. 제가 여기다 보내 드릴게요. 쪼끔 더 맞춰서 네. 네. 채팅으로 또 잘 또 이렇게 남겨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기준들은 선생님들이 맞춰서 쪼금씩 보완하셔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롬프트도 뭐 잘 작성하시잖아요, 선생님들.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책에 잠시만요. 네, 이번 이 부록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록 쪽에. 예. 이지연 선생님 네 책의 부록 맨 뒤쪽에 보시면 활용되시고 네. 그러면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 주세요. "학생마다 다 다르게"라는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넣어서 하시면 쪼금 달라질 거예요. 네. 제미나이는 구글 창에 들어가서 제미나이라고 치시고 네 요거 들어가시면 돼요.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네. 그러면 시험 보실 때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아까 동일해졌나요?
여기 보면은 네, 문구가 다 다르고, 네, 각 학생들이 한 데이터 값도 다 다르고, 네, 그럽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들어와서 제 화면을 봐주세요. 네, 지금 실습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설명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시트와 제미나이를 쓰는데, 시트와 제미나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모드로 하면, 뭐 생기부 정도는 그냥 가장 가벼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높은 거 안 해도 되고요. 네, 네, 뭐 무료로 해도 되는 것도 충분히 돌아가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 방금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미나이로 넘어가서 붙여넣고 다시 이걸 가져오는 작업을 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귀찮아요. 요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료 계정을 좀 가입을 하면은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제미나이 표시가 뜨거든요. 그래서 AI 함수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유료 계정이 아닌 경우는 워크스페이스 랩스,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랩스라고 이 실험실을 한번 무료 체험을 하면은 이거 무료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대신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빼놓고 다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실습해보면 되거든요. 이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유료 계정이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닌 분들은 워크스페이스 랩스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볼게요. 어, 제미나이를 클릭해주면 여기서 또 바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삽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활용하겠지만 지금 AI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볼게요. 는 해주고요. AI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뭐 유료 계정이 아닌 분들은 이게 안 되는데요. AI 해주고요. 제가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미리 다 넣어놨어요. 프롬프트의 내용을 여기 다 넣어놨죠.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를 불러와서 얘를 클릭을 해주고 닫아버립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 제미나이가 알아서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판단해서 생기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뭘 하면 되냐? 십자가 모양 하단 잡고 쭉 끌어내리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프롬프트가 없죠? 프롬프트 같이 넣어주고, 네. 그럼 프롬프트가 다 들어갔고, 조금 시간을 걸리겠네요. 네. 두 번째 학생도 나왔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한 번에 쭉 드래그 해놓고 기다리면 여기에 맞춰서 이 제미나이로 넘어가지도 않고, 바로 이 안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함수는 는 하고요. AI 하고,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쌍따옴표 지워볼게요, 한번. 는 해주고, 네. 심지어 렉이 걸리네요. AI 해주고, 제가 뭔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쌍따옴표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생기부를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닫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뭐, B2 열부터, 뭐, E2 열을 참고해서 생기부를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애가 그거에 맞춰서 또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AIM수도 조금 어렵다 하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미나이 버튼을 클릭해서 네네. 제미나이 유료에서 가능한 거고요. 없으시면 아까처럼 그냥 제미나이 들어가서 거쳐서 다시 갔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제미나이 버튼을 누르면 잠깐만요. 지우고 식도 좀 안 됐네요. 네. 제미나이 버튼을 눌러서 어, 여기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U3 셀에 C 생기부를 작성해줘.
아까 프롬프트 작성한 것처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범위를 좀 정해 주면 되겠죠. B2부터 B2부터 E2까지 데이터를 참고해서 작성해 줘.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게 맞춰서 또 제미나이가 AI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참고해서 생성해 주면 저희는 첨부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마지막 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요. 그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작성하는 건데요. 저는 중학교에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자율활동 보통 뭘 하냐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아니면 뭐 성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아 잠시만요.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했냐? 제가 일일이 뭐 입력한 것도 있고 학생들이 구글 설문지로 해서 한 것도 넣은 것도 있고 아이들이 크롬북으로 해서 작성한 것을 제가 넣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각 반마다. 네. 네, 다시 이어서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쓸 건데요. 보통 어떤 게 있냐면요. 아이들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들으면 거기에 맞춰서 활동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 교육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요. 이게 1 년이 되면은 활동지가 뭐 한 10 장에서 15장 정도로 되는데 이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쓸 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문구에 맞춰서 이렇게 쓰곤 하는데 이것도 되게 큰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그 감상문을 이렇게 PDF로 스캔을 떴어요. 이 스캔한 부분을 어디에다 올리냐?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이거를 토대로 생기부를 좀 작성해 보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파일 추가, 파일 업로드 눌러 주고요. 아이들이 작성한 거 제가 다 갖고 오진 않았고요. 일부분 좀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아이들의 이름도 좀 바꾸고 해서 올려주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또 하는 거죠. 프롬프트. "학생들의 감상문을 토대로 학생들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작성해 줘." 근데 이 PDF로 올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쓴 글자를 생각보다 제미나이가 되게 잘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이 생기부 기재 요령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거든요. 기준을 한번 볼게요. 200 자로 작성해 줘. 표로 정리해 줘. 생기부 기재 요령에 맞게 작성해 주고 저는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이 자율활동 특기사항 뭐 중학교는 특히나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하고 이렇게 괄호하고 날짜를 넣어요. 그리고 뭐뭐를 통해.로 문장이 꼭 시작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 시작 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뭐뭐뭐뭐를 했다라고 문장이 나가게끔. 근데 대충 쓴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성한 내용이 3줄 미만인 학생들은 3줄 미만으로 표시해 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감상문을 첨부했고요. 그 밑에다가 넣어 줍니다. 그러면 계속을 들어가면 이제 각 학생이 작성한 거를 표에 맞춰서 이렇게 생기부로 쫙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복사해서 내 스캔은 그 복합기 가져가서 복합기로 넣어서 스캔 누르면 알아서 다 들어가요. 축축축축축축축축. 그 PDF 파일을 제 USB로 넣으면 돼요. 네. 이것도 한 2 분? 2 분이면 끝나거든요. PDF에서 복합기로 스캔하는 방법. 그래서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네. 예를 들어 저 근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뭐 플러스 1 막 이런 게 붙었죠.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2 빼줘. 이런 식으로 좀 더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플러스 1이 뭐냐면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다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생기부 작성할 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 달라고 하고 요 오른쪽 아래에 요 복사를 누르면 복사가 돼서 빈 시트로 하나 가서 얘를 붙여 넣어 주고 아이고 이게 또 남아 있네. 그래서 저희는 네. 활동일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리고 나서 활동 1, 활동 2, 활동 3을 쭉쭉 적어 놓고 나중에 조인 함수로 다시 한번 촥 묶어서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미나이에 첨부를 해 주고 프롬프트를 네 지금 잘 보내 주셨네요.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프롬프트를 넣어서 같이 표로 한번 뽑아 보는 것까지. 네, 따로 뭐 시트에 넣지는 않아도 되고요. 제미나이 활용해서 아이들의 PDF를 뽑아내서 그걸 토대로 생기부, 자율활동 특기사항으로 연결져서 작성할 수 있게끔 한번 3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습 파일은 따로 없고요. 그냥 제미나이에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이런 형태로만 한번 뽑아볼게요. 제미나이 안에서. 네. 그리고 나서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것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 자율활동이나 뭐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네, 활동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고 마지막에 조인 함수로 쫙 묶어서 하나의 좀 꽉 찬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작성한 감상문을 토대로 생기부를 뽑아내서 그 아이의 네, 활동 내용으로 할 수 있게끔. 네네. 이거는 뷰어 버전 제가 커피로 드릴게요. 네. 지금 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드리는 거고 실습용은 아니고요. 네. 아 네. 김혁 쌤 재밌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네. 3줄 미만은 일부러 제가 3줄 미만이라고 적히도록 프롬프트에 해 놨어요. 왜냐면 어 이 내용을 제대로 안 썼는데 만약에 이거는 인제 3줄 미만이든 뭐 2줄 미만이든 빈칸으로 하든 선생님들의 기준인 건데 제대로 안 썼는데 세미나이가 그걸 토대로 또 없는 거에서 막 이렇게 짜내서 되게 있는 것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런 게 싫어서 3줄 미만은 그냥 안 써 주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네. 현재 파일이 열 수가 없다고 하나요? 아 네 또 보내 주셨네요. 네. 네. 아 지금 개인 채팅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 달라고 하셔서 마지막에 이거 다시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미나이에 들어오셔서 플러스 버튼 파일 추가로 들어갑니다. 파일 추가해서 파일 업로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를 업로드하냐? 우리가 아이들의 감상문 받았던 것들을 스캔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구글 설문지를 하나 뿌린 다음에 그거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소감문을.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건 좀 좋죠. 어떤 활동에 참여했고 뭐 어떤 걸 했고 그럼 그거를 토대로 또다시 이렇게 만들면 좋겠죠. 바탕화면 가서 감상문을 넣어 주고 제가 아까 프롬프트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면 끝입니다. 네. 표로 정리하게 했고 여러 가지 요 조건에 맞춰서 눌러 주면 네. 아이들의 감상문을 토대로 쭉 나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성하고 나서 한 번 또 검토 꼭 하시고 얘도 쟤네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검토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습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이트 함수식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생기부할 때 이렇게 바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렇게 옆에서 표시되면은 작성할 때 좀 좋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미나이 활용해서 함수씩 뽑아낼 수 있고요. 옆에 넣어 놨어요. 네. 이것도 같이 실습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네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대로 한번 넣어 보세요.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네 여기 옆에 보면 C2 거든요 얘. 요걸로 바꿔서 C3 네요. C3 네 이렇게 해서 눌러 주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의도했던 거는 뭐 이 바이트 함수씩 외울 필요도 없고 누가 쓴 거 갖다 쓰는 것도 좀 그런데 우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물어봤어. 어떻게 물어보냐? 여기도 있고
들어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실습은 안 하고 설명만 할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기가 지금 C2고 C3네요. C3고 얘가 D3잖아요. 그럼 제미나이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C3 셀의 바이트 수를 D3 셀에 표시되도록 함수식을 제시해 줘. 단 학교 생활 기록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딱 보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거에 맞춰서 함수식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복사해서 거기다 붙여 넣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모든 문제 상황들, 어떤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생기부, 아니, 제미나이에다가 물어보고, 제미나이가 알려준 함수식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은 됩니다. 네. 여기 보면, 네, 이렇게 함수식을 줬네요.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네, 실습 3, 네, 뭐 여기다가 이렇게 또 넣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또 드래그 해주면 된다. 네. 그러면, 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원래 두 번째로 진행하려 했던 강의를 먼저 첫 번째로 진행을 했고요. 레남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제미나이가 받아들이는 게. 근데 아마 결과값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남수. 그러니까 보통, 레남수를 이걸로 많이 해요. 이게 좀 더 제일 공식적인 느낌인데, 어, 이거를 줄 때도 있고 조금 다르게 줄 때도 있는데, 결과값은 거의 비슷하다. 네, 계산을 알아서 잘 해서. 네. 그러면 먼저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8시 2분, 8시 5분에, 8시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8분 정도 쉬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질문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연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다려주신 만큼 좀 더 열심히 연수해서 선생님들께 조금 도움되는 네, 정보 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교 업무가 네, 쉬워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실전 가이드북. 오늘 저는 주제를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정리 가이드로 정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까 준택 쌤이 계속 재미나이랑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시트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부 작성하는 방법 설명해 주셨죠. 그거와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요즘 AI, 제미나이, 챗GPT, 뭐 클로드 굉장히 다양하고 네,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자, 근데 구글 시트는 언제 활용해야 되느냐? 아까 준택 쌤이 잠깐 보여드렸지만 구글 시트의 결국 핵심은 네,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트로 아까 준택 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네, 시트로 어떤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이거를 AI로 연동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 요즘 시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준택쌤이 보여줬던 예시도 있었지만 저도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할 때 시트로 학생들 이런 성장 기록들을 받은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이런 과세특을 도출해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의 결국 요즘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핵심적인 본질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공유하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설명드릴 거는, 네, 학기 초에 선생님들, 학기 초 기초조사, 네,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이거를 받게 되면은, 네, 종이를 여러 장 받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종이로 받겠을 때는 학생들이 글씨도 되게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죠. 요걸 설문지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시트로 연결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다듬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형태로 저는 매 학기에 설문지 형태로 네, 이렇게 학생들 기초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요 양식도 나중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조사를 설문지로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점은 이제 데이터를 다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글씨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없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나씩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트로 연동해서 네, 데이터를 다듬으면 훨씬 좋겠죠. 자, 먼저 요 시트에서 구글 설문지에서 응답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시트 연결을 클릭하면은 네, 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새 시트 만들기. 두 번째는 기존 스프레드시트에 선택하는 건데 기존 시트에 선택하기를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드라이브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 드라이버에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만들어 놓으셨던 시트에다가 네,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근데 새 시트를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설문지 내용들이 응답 내용들이 쭉 시트에 연동이 되겠죠. 네, 이렇게 아래로 쭉쭉쭉쭉 쌓이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기초 자료 조사를 시트로 받게 되면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기능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메뉴 탭에서 도구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서 양식 관리. 자, 여기에서 현재 설문지로 이동을 하면은 네, 연동된 설문지로 이동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도구, 양식 관리. 자, 여기에서 설문지 연결 해제를 클릭하면은 더 이상 이 설문지에서 응답이 아무리 들어와도 여기 시트에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하시면서 네, 설문지나 이런 다양한 기초 자료 조사를 네, 시트로 연동해서 활용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트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다음에 학급 학생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의 시트에 다 모아 놔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요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초조사를 한 시트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내용들, 예를 들어서 학급 성적이나 그다음에 자리 배치표 같은 거 이렇게 눌러서 네, 바로 자리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배치표, 그다음에 상담 일정, 뭐 1인 1역할, 뭐 기타 등등 요런 것들을 다 하나의 시트에 모아서 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학급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학급 시트 형태로 관리하시면은 여러 시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예, 학급에 있는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시트에서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시트가 만약에 있습니다. 상담 일정을 여기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네, 시트에다가 옮겨야겠죠? 자, 요 방법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정보부에서 요즘에 이렇게 Gmail 형태로 학교 계정이나 구글 계정 이렇게 학기 초에 발급 많이 해서 주시죠. 자, 요 내용도 따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를 학급 시트에 옮겨서 네, 붙여서 합쳐 놓으면은 훨씬 더 좋겠죠. 자, 여기에서 합치는 방법은 커서를 시트 제목에 두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네, 다음으로 복사. 여기에서 네, 기존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고 저희 아까 설문지 주소, 학급 설문지였죠? 친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삽입 하면은 네, 기존에 받았던 설문 시트에서 네, 여기 있는 지금 메일 주소 시트까지 연동돼서 합쳐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학급 시트로 관리하셔서 네, 데이터를 관리하시면 훨씬 더 네, 학급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요. 열 통계라는 기능인데요. 공수쌤, 시트를 네, 아까 저기 황 선생님께서 자리 배치 랜덤 시트 탐난다고 하는데 이거 공유 되나요? 네, 이거 이따가 공유 실습 끝나고 나서 한번 채팅창에 공유하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되는지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 또 네네네.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예. 요거 이게 랜덤 뭐, 네. 함수랑 그 다음에 필터 기능 활용한 건데요. 아, 랜덤 이렇게 함수와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네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게 계속 바뀌나요, 아이들? 맞아요. 아, 버튼 한 번만 그러면은 누르면은 바뀝니다. 지금 명렬표에 이름만 넣고 그 옆에 필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오름차순을 바꾼 필터를 건가요? 거는 거고 이제 필터에서 네, 정렬기를 누르면은 이 난수가 계속 바뀌면서 네. 여기에 자리 배치가 표가 바뀌는 네, 원리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들은 공유 받아서 여기 명렬표에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 이름만 바꾸시면은 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 네.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공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명드릴 일단 기능은 열통계 기능인데요. 선생님들 그 학기 초에 혹은 중간에 이런 프로그램들 신청들 받으시죠. 그래서 바리스타는 몇 명 했는지, 목공회는 몇 명 했는지, 뭐 디자인은 몇 명 했는지 이렇게 뭐 인원수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때 하나하나 세면서 이걸 세면은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요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열통계 기능인데요. 자, 먼저 이 열 번호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위에 데이터,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열 통계라고 있습니다. 열 통계.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요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디자이너는 몇 번인지, 목공의 몇 명인지, 바리스타는 몇 명인지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전체 행수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자주, 가장 드물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자, 시트를 이렇게 또 쭉 방향을 옮기면은 네, 데이터 값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계산되는 것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열통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를 활용하는 경우에 숫자에 만약에 합산이나 평균을 내야 돼요. 자, 근데 열통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숫자가 있는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자,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면은 네, 합계 평균, 최소 최대 네, 간단하게 이런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네, 드래그를 통해서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통계랑 네, 지금 말씀드렸던 거 우측 하단을 통해서 계산식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아까 열통계 할 때 예리한 분은 한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바리스타가 두 개예요. 자, 이 값이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이유는 지금 여기에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른 값으로 얘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공백을 지워야겠죠. 자, 이것도 들어가서 자, 백스페이스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정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림이라는 함수인데요. 자, 간단합니다. 수식은 부등호 입력하고요. trim 자, 입력한 다음에요. 가로 열고 자, 여기에서 텍스트 눌러주시고 가로 닫고 이게 끝이에요. 자, 눌러주시고 네, 자동 완성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범위 잘못 정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은 네, 요렇게 지금 네, 공백이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데이터 정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정리하는 방법은요. 자, 먼저 범위를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자, 메뉴 탭에서 데이터 자, 그다음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데이터 정리.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공백 제거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은 네, 지금 선택한 셀 3개에서 공백을 제거했다고 나오죠? 확인. 자, 눌러보면은, 네, 바리스타에서 있던 공백이 사라지는 거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한번 열통계를 해보면은, 네, 바리스타의 개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공백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공백 제거하시면은 생기부 입력할 때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데이터를, 네, 파악해야 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썸이프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동교과끼리 같이 쓰죠. 자, 그래서 누가 어떤 거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비품을 얼마 썼는지, 뭐 간식은 얼마 썼는지, 요런 것들을 또 파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요때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먼저 sum if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비품 구매 총액을 알고 싶을 때 요때 활용하는 건데, 자, 등호 입력하고요. sum 그다음에 if 입력하신 다음에요.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거는 조건 범위예요. 자, 조건 범위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는 조건이 비품이죠. 조건이 지금 여기 있는 비품이 들어갈 때, 네, 여기에 있는 값을 합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품이 들어있는 이 분류에 있는 범위를 다 쭉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쉼표.
입력하고요. 자, 조건은 지금 비품이 돼야겠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요. 쉼표 누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인수는 합계 범위입니다. 합계 범위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뜻하는 건데요. 자, 쭉 여기 숫자가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럼 비품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합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식비도 이걸 복사해서 네, 조건만 간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썸이프 함수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썸이프스 함수인데요. 요거는 썸이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에 대해서 합산을 했다면은 썸이프스 함수는 다중 조건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썸이프스 입력하고요. 자, 가로 열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인수가 여기에서는 합계 범위예요.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쭉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주신다며. 자, 쉼표.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될 인수는 조건 1에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자, 지금 먼저 요청자가 누구인지 이름 먼저 조건으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름이 들어있는 이 쭉 범위를 드래그를 해주신다며. 자, 쉼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인수는 조건 1이죠. 자, 조건 1에 해당되는 김구글 선생님. 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조건 1에 해당되는 거는 인수가 다 입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조건 2 범위가 지정이 돼야겠죠? 자, 그럼 조건 2는 간식비에 해당되는 분류, 네, 여기 범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자, 쉼표 입력하고, 네, 조건 2인 간식비에 해당돼서, 네, 여기에서 간식이라고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은 김구글 선생님이 사용한 간식비만 이렇게 합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들로 인수만 바꿔서 네, 적용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지금까지 열 통계, 그 다음에 제가 공백 제거하는 거, 썸이프랑 썸이프 함수 설명드렸는데요.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실습 시트를 동수생 한번 그 실습 공유를 들어가기 전에 네, 아까 김봉식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네네. 혹시 문장 사이의 공백도 두 칸 이상이면 한 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 질문에 혹시 답변 이따 할까요? 아니면 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네, 실습만,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실습 시트를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네, 요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실습 시트가 나올 겁니다. 사본 만들기 하신다며 여기 있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일단 공백 제거를 활용해서 결석 사유에 해당되는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2번은 열 통계를 활용해서 결석 일수를 네, 여기서 쭉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서미프스 함수를 활용해서 현장 체험 네, 사용 일수를 학생마다 이렇게 확인해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실습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실습, 네, 다 잘하셨죠?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한번, 네, 복습하면서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네, 요거 공백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요. 트림이나 아니면은 공백 제거 기능 활용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백 제거 기능을 활용하려면은, 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데이터 정리, 네, 공백 제거. 네, 요렇게 하셨으면 4개의 공백이 딱 제거되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 트림 함수를 활용하셨으면은 네, 여기에서 는하고 트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고 엔터. 네, 이렇게 해서 네, 두 가지 기능 활용하셔서 네, 공백 제거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열 통계를 활용해서 학급의 결석 일수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아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자, 열 통계를 누르면은 네, 지금 보면은 열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저기 위에 제가 셀 병합을 네, 해놨죠. 자, 셀 병합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열을 하나의 열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통계를 활용하시려면은 이 셀 병합을 먼저 풀어 주시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셀 병합을 해제한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 열통계 를 하셨으면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였죠. sum ifs 함수 활용해서 여기 있는 거를 채워 넣는 건데요. 자, 아까 제가 했던 그 설명드렸던 거랑 거의 똑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부등호 입력하고요. sum ifs 자, 입력한 다음에요. 자, 여기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합계 범위죠. 자, 합계 범위는 사용 일수가 되겠죠? 결석 일수 쭉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쉼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1에 해당되는 범위죠. 조건 1에 해당되는 범위는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는 범위 쭉 들어가시고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겠죠. 조건은 김구글 학생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 2는 이제 현장 체험이 들어가 있는 이 결석 사유겠죠. 여기 있는 결석 사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쉼표하고 현장 체험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셨으면은 요게 합계가 지금 잠시만요. 요렇게 해서 지금 김구글 학생은 지금 현장 체험 학습이 이게 지금 지워져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서미프스 함수를 활용하면은 아마 요거를 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현장 체험 학습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학습을 치면은 요렇게 정확하게 인수를 입력을 안 했습니다, 제가. 요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학생에 따른 현장 체험 학습 사용 일수를 잘 구하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import range라는 함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import range는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시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학생 자치회나 동아리 같은 거를 구글 설문지로 명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설문지로 받은 경우 학생들이 이게 제대로 제출됐는지 내가 이게 등록이 됐는지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을 항상 하고 싶겠죠. 학생들은 불안하니까. 요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인볼트 레인지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복사해서 이대로 그냥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이게 최신 자료가 아니죠. 새로운 설문지를 제출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누락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import range를 함수를 활용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최신적인 데이터가 바로 여기에다가 연동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인수는 등호 입력하고 import range 자, 입력한 다음에요. 자,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조건은 스프레드시트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에서 권한 공유가 최소한 뷰어 이상이어야 돼요. 뷰어나 편집자여야 되고 만약에 권한 없으면은 인풋 레인지 함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링크를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링크와 링크 사이에는 따옴표로 이렇게 쌓아줘야 됩니다. 감싸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수 들어갈 거는 쉼표 입력하고 시트 이름, 느낌표 범위가 들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트 이름은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거. 요게 시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넘어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다운표로 감싸주고요. 자, 시트 이름이 들어갔으면 이제 느낌표를 붙여야죠. 느낌표 입력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여기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범위는 선생님들께서 가져오실 데이터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필요한 게 학번과 이름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이쪽 범위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쭉 내리신 다음에 자, 범위는 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커서를 눌러주시고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요. 자, 그대로 여기 가져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옴표로 감싸 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가로닫기 하면은 네. 여기 있는 데이터가 쭉 연동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30103 최 로봇이 새로 네, 설문지 제출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네, 똑같이 연동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한 공유를 주기에 애매할 때, 뭔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 학번과 이름만 이렇게 긁어와야 될 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import range 함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중복 제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복 제거 기능인데요. 자,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이런 사이즈, 번티 사이즈나 뭐 다른 것들을 받았을 때 중복해서 똑같은 값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문지를 냈다가 얘가 또 안 된 건가 하고 또 한번 다시 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중복된 값을 조금 더 지워주면은 훨씬 더 데이터가 깔끔해지겠죠. 자,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복 제거 기능인데요.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정리 기능, 그 다음에 유니크 함수,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정리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쭉 전체에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메인 탭에서 데이터 쭉 내리셔서요. 보시면은 데이터 정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있었던 공백 제거 위에 보면은 중복 항목 삭제가 있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름, 그 다음에 사이즈, 등번호, 이니셜에 해당되는 열이죠. BCDE 열입니다. 여기에서 BCDE 열을 클릭한다면 중복 항목 삭제. 자, 클릭하면은 네, 중복된 값이 요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김구글 학생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네,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똑같이 썼지만 사이즈는 다르게 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참조한 열이 BCDE 열이었죠. 자, BCDE 열에서 똑같아야 돼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아야지만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냥 김구울 학생 이름이 중복됐을 때만 지우고 싶으시면은 참조하는 열을 바꿔서 네, 여기서 그냥 B열, 이름에 해당되는 B열만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누르면은 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정리해서 중복 항목 삭제 기능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유니크 함수를 활용해서 네, 요거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함수는 쉽습니다. 자, 부등호 입력하고요. 유니크 입력하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그냥 범위를 쭉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바로 닫고 엔터 하면은 네, 중복이 제거된 명단이 쭉 네, 오른쪽부터 네,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복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 데이터 정리랑 요 유니크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름을 보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네, 요 시트 요거를 만약에 학년부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해서 공유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요 이름이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유를 하면 조금 보안이 네, 문제가 되겠죠. 자, 요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리플레이스 함수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식은 리플레이스 입력하시고요. 자,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 주소를 먼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셀 주소 누르고요. 자, 쉼표 누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인수가 위치라고 나와 있죠. 자, 위치는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부터 1, 2, 3 순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자, 그럼 가운데 이름을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위치를 2로 입력을 해야겠죠. 네. 쉼표 입력한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길이. 자, 위치를 지정한 데부터
얼마나 많은 텍스트를 바꿀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가운데 이름 한 글자만 바꿔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길이는 1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표 입력하고요. 자, 마지막 인수는 새 텍스트입니다. 자,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바꾸고 새 텍스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름을 별표로 처리하면은 어느 정도 보안 처리가 되겠죠. 자, 따옴표 입력하고 별표, 그다음에 따옴표, 그다음에 가로 닫기.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네, 가운데의 이름만 이렇게 별표 처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혹은 이제 열승부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네, 공유하면 조금 더 이제 보안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임포트 레인지, 그다음에 중복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 리플레이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실습 시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에 보면은 import range 함수를 활용해서 아래 시트 주소 데이터를 요 아래의 셀에다 옮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명단을 복사한 후에 오른쪽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통해서 값만 붙여놓은 다음에 중복 제거를 통해서 중복된 명단을 제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래의 이름을 replace 함수를 통해서 보안 처리해서 여기에다가 보안 처리된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열숨기를 통해서 안 보이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습 시트를 지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 들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네, 여기 제가 보내드렸던 실습 시트랑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간은 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트 들어가셔서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에다가 이제 import range 함수를 활용해서 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인수는 네, import range 입력을 한 다음에요. 가로 여신 다음에 먼저 링크를 넣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링크를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붙여넣기 하시고 네, 따옴표로 마무리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로 네,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시트의 이름을 먼저 요거를 복사해서 네,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네, 여기다가 따옴표, 이름 넣고 느낌표 네, 요렇게 하셨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범위를 넣어야 된다고 했죠? 범위는 자,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왼쪽 위에 여기 이름 상자에 보면은 범위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복사 한 다음에 네, 여기 들어오셔서 다시 범위 넣고 네, 따옴표로 마무리. 자, 그다음에 가로 닫기. 요렇게 하셨으면은 네, 인수가 잘 입력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쭉 잘 입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이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명단을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쭉 이 상태에서 복사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얘가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을 하게 되면은 네, 함수의 수식이 날아가서 네, 요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활용해야 되는 게 이제 우클릭하시고 값만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만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네, 함수의 인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 값만 네, 불러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쭉 오셔서 그다음 중복 제거를 해야 되죠. 자, 김구글이 지금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이. 자, 쭉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정리 여기에서 중복 항목 삭제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 삭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중복된 값이 네, 지워졌죠. 자, 그다음에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보완된 이름을 네, 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커서를 두시고요. 자, 부등호 입력하고 리플레이스
입력한 다음에요. 자, 이름이 들어있는 원본 셀 주소를 클릭한 다음에 자, 쉼표 그리고 먼저 위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가운데니까 2 그리고 길이는 1 하신 다음에 새 텍스트는 네, 별표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네, 이렇게 하셨으면은 네, 보안 처리된 이름까지 가져오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 원래 이름 열 숨기기 처리하면 되죠. 열 누른 다음에 우클릭 열 숨기기. 네,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네,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최종 명단을 이렇게 복사해서 네,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실습까지 해봤고요. 이제 실습하고 하는 것들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버전 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글 시트를 하다 보면은 요 데이터 값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죠.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만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만져서 요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때 이 버전을 다시 한번 복원하는 기능인데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요 시트를 공유해서 만약에 동시 작업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중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있는 기록들이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지워졌을 때 요거를 복구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좋겠죠. 자, 버전 기록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파일 들어가셔서요. 쭉 내리셔서 버전 기록. 자, 여기에서 버전 기록 보기를 클릭. 네, 하시면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시트에서 만졌던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네, 여기에서 어떤 수정이 일어났는지 지금 보시면은 수정된 부분은 이렇게 색깔로 강조돼서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가 삭제되고 어떤 데이터가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요 상태로 다시 한번 복원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점 3개 눌러 주시고요. 이 버전 복원하기를 클릭. 그다음에 복원하면은 네, 이렇게 이전 버전으로 네, 복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공유해서 활용하시다가 만약에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졌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버전 복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 드리면은 학생들에게 뭔가 이 시트를 공유했을 때 장난치는 경우가 있죠. 장난친다고 그냥 일부러 지우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때 버전 기록을 통해서 요거를 누가 만졌는지 기록이 다 남는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거나 혹은 셀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쭉 내려서 수정 기록 표시 클릭해 보시면은 네, 수정 기록했던 내용들이 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언제 만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 시트를 공유하면은 학생들이 장난치거나 이런 것도 데이터 같은 것들이 네, 지워지는 경우가 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여기까지고요. 동수쌤 고생하셨고요. 네. 네, 우리가 준비한 건 많지만 그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딱 끝내는 것도 또 되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50분에 딱 맞출 예정인데 선생님들 그 마치기 전에 제가 댓글에다가 오늘 연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한 2분, 3분 동안 선생님들이 혹시 저희가 더 좋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좀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래야 또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더 좋은 점은 또 이런 부분이 더 좋구나라는 걸 반영해서 또 선생님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귀찮고 조금 바쁘시겠지만 한 2분 정도 할애해서 선생님들 해주시고요. 네. 그 아까 파일 좀 공유해 주세요. 동수쌤 아까 뭐 자리 배치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선생님들 연수 설문 작성하는 동안 네. 예를 들어 뭐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공백을 넣어야 되잖아요. 지연쌤. 그럴 때는 이게 데이터 값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네. 함수식에 들어가는 거. 이게 다른 질문인가요? 지연쌤. 답변이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또 질문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 동수쌤 한번 채팅 봐주세요. 아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엑셀에서 난수와 번호 이름 뭐 넣어서 랜덤 생성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영향받지 않는지요? 요거, 네. 요거 네. 부분에 대해서 종료되면은 선생님 남으셔서 조금, 네, 동수쌤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50분 정도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설문을 작성해 주시고 완료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또 남아서 질문하실 분들은 남아서 질문 주시면 남아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수쌤 수고하셨습니다.